미안해 채원아, 앞부분 날렸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우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식은 R 곱하기 NC R이에요. 자, 이와 같이 조합에서 뒤쪽에 문자가 올 땐 팩토리얼 공식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R팩 n-R팩분의 n팩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야 되는데 어머? 여기 n팩 이거 똑같네? 그래, n팩 써주자. 그런데 이 R이 문제지. R 없애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해요? R과 R 팩토리얼 내에 있는 R을 서로 약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뭘로 바뀝니까? R-1 팩토리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증명 끝.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조합은요. 여러분이 문제 유형을 조금 이런 유형은 조합으로 푸는 거야 라고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어서 정말 쉽기는 한데 그 추상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2각형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한 6각형 정도를 그려보고 한번 대각선의 개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대각선을 만들려면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점 두 개를 잡아서 선만 그어버리면 얘가 대각선이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와, 여기에 있는 6개의 점 중에서 점 두 개만 택하면 그게 대각선이 되네? 그래, 나는 두 개의 점을 뽑아버릴 거야. 그럼 대각선이 되잖아.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점과 이 점을 뽑으면 얘는 대각선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이렇게 대각선이 안 되는 녀석들이 몇 개 있네? 몇 개 있으니까 대각선이 안 되는 선은 6개가 있네? 그럼 그 대각선이 안 되는 선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모두 대각선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12각형입니다. 식 세우기 해보자.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시작! 12, 12, 마이너스 12. 요것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가? 라는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내가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 요런 점이 하나 생기잖아. 이 점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나는 뭔 짓을 해야 돼? 이 6개의 점 중에서 점 몇 개를 택하면 된다? 4개만 택해서 X표만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 좋았어. 그러므로 12개의 점 중에서 점 4개만 뽑아서 X표만 그어버리면 그게 바로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다. 여기서는 점 이렇게 막 붙여서 해도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전부 대각선의 교점이 될 거기 때문에 얘처럼 빼버려야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합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뭔 짓을 하고 있을까? 인내의 한국인, 난 지금부터 12각형을 그려보겠어 이러고 그리고 막 선 긋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빠진 선 한두 개 있어가지고 오답이 나올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합 문제 보통 이럴 때 많이 풀잖아요. 야, 10개의 팀이 있어. 이 팀이 경기를 하려고 해. 도대체 경기는 몇 개 할까? 이러면 여러분 식 뭐라고 세우면 돼? 10C2 이렇게 세워버리면 돼요. 왜? 경기라는 게 성립하려면 10개의 팀 중에서 2개의 팀이 뽑혀줘야지만 둘이 싸우면서 경기가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게 조합의 특징이에요. 되게 쉽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기분이 좀 약간 찝찝하고 들어온 게 있지.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추상성을 아직 못 뛰어넘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9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삼각형.
점 몇 개 뽑아내면 됩니까? 세 개. 3개. 어머, 그러므로 식 우선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시작. 9, 10, 3이야. 그런데 이 중에는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삼각형이 점 3개를 뽑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뽑을 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뺄 겁니다. 몇 개의 점에서? 4개의 점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 3개를 뽑는 경우.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저기에 몇 개의 케이스가 보여? 3개. 선이 3개나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3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추상화된 만큼 식은 정말 간단한데 이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밌지 않아요, 근데? 예, 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두 평행선 위에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각각 5개씩 있다. 이 중에서 넓이가 2가 되도록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넓이가 2인 사각형? 뭐 이런 사각형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어떤 사각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생긴 사각형도 넓이가 2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얘만 있나? 아니죠. 뭐 또 이런 사각형 이렇게 일식에서 이런 식으로 돼서 넓이가 2인 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는 되게 다양하지. 자, 우리 이런 거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통칭해서 이름으로 부른다면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될까?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야 돼요. 맞죠? 예, 얘도 사다리꼴에 해당돼요. 사다리꼴의 정의가 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어머, 사다리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사다리꼴의 넓이가 2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몇이래 여기서? 1이래. 1. 이 결과 넓이가 2가 돼야 된다요. 즉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와, 밑변 더하기 윗변이 몇만 되면 된다. 합이 4만 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요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해?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윗변의 길이가 3짜리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몇 가지 경우 가능하다?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 이 경우는 8가지 그림이, 8가지 사각형이 가능하겠구나요. 자, 이제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해? 3가지. 윗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도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9개가 가능합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는 2가지. 윗변의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4가지. 그래서 8가지 그림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5.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만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직선을 만들려면 점 몇 개 뽑아서 연결하면 돼? 2개. 좋았어. 식 세웁니다. 시작. 6, 12. 근데 여기 이제 세우다 보면 막 겹치는 중복되는 선들이 있지. 걔를 빼려고 해. 어떻게 뺄 거야? 4, 1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왜? 여기 4개 중에 2개 뽑으면 계속 겹치잖아. 그럼 이게 답이야? 플러스. 예, 플러스 1 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실수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도대체 이 플러스 1은 뭘까? 예,
얘를 다 빼버린 거야. 여기에 선 하나 존재할 수 있는데. 그치? 중복되는 애 다 뺀다고 얘를 다 뺄 순 없잖아. 하나는 그어야지. 그래서 그 하나를 요 플러스 1로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런 패턴 문제의 실수 포인트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너희들이 풀 수 있겠다. 풀어봐. 식 써보세요. 한 번씩 경기 치르는 건 뭐야? 12, 12. 근데 세 번째인데 곱하기 4. 쉽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뽑힌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수끼리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홀수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짝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냐면 세 개의 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전부 다 짝수야.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경우지. 홀수만 곱한 경우에만 홀수가 돼요. 근데 우리 보고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그 많은 경우를 다 구하래. 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개념을 쓸 거다?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세 수를 뽑는다.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쓸 거야? 93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홀수를 뽑는 경우만 뺄 건데 1부터 9까지는 홀수가 1, 4, 5, 7, 9 몇 개 있습니까? 5개. 뭐야? 53만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조합 파트는 특히 답지를 보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래 문제 보도록 하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5켤레는 10짜리. 네? 5켤레면 10개지. 네. 어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렵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 배워도 사고가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고의로 출제해요. 자, 볼게요.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가 있다. 여기에서 네 개의 구두를 꺼내는데 짝이 맞는 구두가 1켤레, 짝이 맞지 않는 구두가 1켤레, 이렇게 4개를 뽑을 거래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맨 처음에 짝 맞는 구두 2개 뽑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짝 틀린 구두 2개 뽑을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 행위를 지금부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 맞는 구두 2개를 뽑을 거야.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5켤레 중에서 1켤레를 그냥 뽑아내면 돼. 온전한 5켤레 구두 중에서 1켤레 우선 뽑아놓고 예,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짝 틀린 구두 2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치? 예, 이제 8켤레 중에서 막 짝을 뒤섞어서 뽑아야 돼.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다? 여기에서 전체 빼기 부정으로 할 거예요. 전체 뭐야? 남은 8개의 구두 중에서 2개의 구두를 뽑는데 그 중에서 뭐만 빼버리면 된다? 짝 맞는 구두를 뽑는 경우만 빼버리면 돼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4켤레 중에서 1켤레를 뽑는 거. 즉 4가지 경우가 있지.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식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률로 갈수록 심해져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 얘를 요 상황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요. 계획을 세우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수식화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정답으로 이제 얘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보고 멘붕이 오는 거야. 해석이 안 돼서 얘만 떨렁 나와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될까? 이해가 되나 이 문제? 넘어가도 될까?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을 텐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5켤레는 온전하게 짝이 다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런 구두, 요런 구두, 이렇게 생긴 구두, 이렇게 생긴 구두, 이렇게 생긴 구두 이렇게 5켤레가 있는데 4개의 구두를 골랐을 때 짝 맞는 구두가 1켤레 있고 짝이 다른 구두가 이제 이렇게 2개가 이제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선 뭘 한다? 짝 맞는 구두 1켤레를 뽑는 경우는 5가지 경우인데 걔를 굳이 이제 5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계산하면 5입니다. 5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하나 뽑았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8개 중에서 이제 짝이 맞지 않은 걸 뽑아야 되는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씨 골치 아파.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전체 여기에서 아무거나 2개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짝이 딱 떨어지게 맞는 이 4가지 경우만 빼버리면 결국에는 짝이 틀린 거 2개 뽑을 거 아니야. 그래서 8개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뽑아. 그리고 거기에서 뭘 빼버린다? 짝이 맞는 걸 뽑은 이 재수없는 경우만 4개 빼버리겠다 해요.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남자 6명, 여자 6명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에 같이 볼게요. 자, 되셨습니까? 이 문제 무슨 표현이 보여요? 적어도. 어떻게 푼다? 전체 빼기 부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야 남자 6명, 여자 6명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뭐라고 쓸 겁니까? 12C4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는다라는 거 남녀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부정, 뭐만 빼버리면 돼? 남자만 뽑는 경우, 여자만 뽑는 경우 이런 거 빼버리면 돼요. 남자만 뽑는 경우 6C4, 여자만 뽑는 경우 6C4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5초에) 같이 볼게요. 예, 볼까요?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래요. 5C2. 여자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래요. 6C3. 그래서 모두 몇 명 뽑아놓은 상태야? 5명 이렇게 모여있지? 근데 이제 5명 보고 뭐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일렬로 서. 뭘 붙이면 된다? 팩토리얼. 이런 행위가 바로 순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끝이에요.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수식으로 작업만 되면 돼요.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에서 내내 배우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은 확률이 끝날 때까지는 문제 상황을 그대로 수식화시키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상황이 어려운 문제들은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조합이 끝났습니다.